편리한 온라인은행 간편 송금 시스템.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오히려 악용된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제 문업을 또 하다가 갑자기 또 받은 거니까 막 손도 떨리고 이게 과연 뭘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배달 방송 중 일어난 50만 원의 입금, 그리고 이어진 계좌 지급 정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통장 묵기 범죄의 기록입니다. 저는 부업으로 인터넷 배달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보육원 후원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다. 대기. 오, 디아이님 반갑습니다. 커피요! 여러분, 뭐에 닦아 있기를. 감사합니다. 그날은 배달지가 고아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후원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냥 여기 저희 둘 다 기부 한번 옵니까? 내 마음. 애기들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나 꼬매기까요 갑시다. 목살 두 박스면 여기 완전 그냥 화내 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저희가 가는 줄 알아가지고. 방송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송 후 1시간 뒤 출처를 알 수 없는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통장 묵기 범죄의 시작은 대개 아주 작은 금액이나 혹은 출처 불명의 입금에서 시작됩니다. 즉시 채널 게시판에 후원자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후원하신 인터넷 분 검색을 계실까요? 해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을 기다리라는 답변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려 증권 계좌로 옮겼습니다. 제 생활비와 섞여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생각이 잠겼어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생각을 계속 공유를 했는데 일단 찾아내는 방법이 오늘 혹시 방송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시게 되면은 물어보자.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제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지? 잘못 들어온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또 좋은데 쓰라고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솔직히 잠 한숨을 못 잤거든요. 이게 좀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방송을 키기에는 형님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잘못 들어온 건지. 그럼 잘못 들어왔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경찰 측이나 아니면은 은행 측이나 연락이 와서 야야야 이 사람이 잘못 보냈단다 다시 돌려주라 하면은 알았다 하고 이렇게 줬을 건데 그걸 받자마자 솔직히 좀 덜컥 나더라고요. 이게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 요 글 보시게 되면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방송에서도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만약 후원이 맞다면 고기 파티 방송을 하자는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후원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라 연결이 안 되네요. 피해자가 입금된 돈의 출처를 상담이 안 밝히기 된다니 위해 답답하네. 노력할수록 사기범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계좌를 고립시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원이 2번, 그리고 50만 원까지 모두 국민은행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돈이 생활비나 대출금 자동이체와 섞여서 빠져나가면 제가 이 돈을 쓴 걸로 오인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증권 계좌로 옮겨두었죠. 선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이 선의를 범죄의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평범한 방어 조치를 이상 거래로 감지했습니다. 네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정지됐다 하는데 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고객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입금되어서 이 내용이 불가능하다고 문제가 발송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거래 내역이라든지 지급 정지 해제 방법에 관련해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담당부서가 현재 운영 중이지 않아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문의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평일이면 내일 또 주말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정지가 됐다는 소리예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분리해둔 행동이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는 자금 세탁이나 은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 억울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제 통장을 꽁꽁 묶어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면 금융 시스템. 그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기계적인 데이터로만 사기를 판단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평일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자금 반환 중개라든지 그런 정당한 자금 입금을 받으신 거라면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시는데 정확한 서류 제출이라든지 해지 방법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에 문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반환한다 하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담당 부서로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의심돼서 신고를 한 거예요? 거래건이 있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된 겁니다. 거래건이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금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 자금이 직접적으로 입금이 된 계좌인지, 그래서 자금 반환하는 일정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뭐 자금이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A 계좌에 100만 원 입금되고 A가 B로 50만 원 이체하면 그 B 계좌도 지급 정지가 돼요. 네. 그렇게 이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 정지가 된 건지는 저희 쪽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담당 부서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고객님. 정말 허위 신고라면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이 사람이 돈을 보냈으니까 내한테 상담원에게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왜 승인이 필요하죠? 이미 지급 정지가 걸려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한 말뿐이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함에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전화까지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전화를 하니 예. 이제 경찰들도 이제 이 사건 접수를 이제 알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내가 112를 바로 눌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112를 누르니까 그 112 받으시는 상실에 받으시는 분이 그 센터로 연결해 줄 테니까 예. 그 전화해갖고 물어봐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거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저희 통합으로 갖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통합으로 해갖고 전화를 하니까 예. 그 통화센터에서도 다시 경찰서로 가래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고 네, 경찰 여기 역시 서류입니다.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써준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카카오뱅크에 당당하게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검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오전에 제가 이거 그 보이스피싱 그 사고 관련 데이터 해갖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 프린터까지 다 했거든요. 네, 고객님 이미 고객님 19일 오늘 지금 단지직의 담당부서에서 불수용 통지 받아보신 걸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왜 불수용인 거예요? 고객님 일단은 저희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거래 제한까지는 고객님 그래도 이렇게 증빙을 해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해지를 해드렸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카카오페이 증권 쪽에 고객님 비대면 거래 제한이 유지가 되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비대면의 금융 거래는 안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증권사 승인이 없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권사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먼저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에서는 줄 수 있는 서류가 없고 해제는 했고 저희들 막혀있다고 말씀하면 저희도 일단은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간에서 줄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이재희 제기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고객님. 일단은 서류를 주면 고객님 제가 검토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의제기 신청서에 고객님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사유를 기재를 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들 감안해서 검토되시니까 저희 쪽에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그게 안 돼서요.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뱅크로부터 정식 요청이 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니 바로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서류를 승인해야만 거래 정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경찰과 금감원 모두가 각자의 매뉴얼 뒤로 숨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정식 요청이 와야 움직이겠다고 하고 카카오뱅크는 다시 증권사의 승인을 운운하며 책임을 미룹니다. 배달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통화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과 해명을 동시에 해야 했죠. 은행과 경찰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 피해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는 고객님의 해제 가능 방법은 치료 여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진짜. 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진짜 어떻게 해서 내 번호를 알게 됐는지, 그 사람이 허위 신고가 아닌지를요, 확인을 한번 좀 해달라고요. 연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님한테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라도 한 통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전달해서 고객님한테 따로 답변을 달라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제 번호를 알게 됐고 그렇게 했는지를 왜 하필 난지, 왜 하필 그게 난지 진짜. 저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사실 확인서조차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택할 수 있는 건 15일 법정 기한이 지나 정지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거대 금융사의 기계적 행정. 우리는 지금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내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자 채팅창이 차올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힘내세요. 그 모니터 불빛 앞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은행 안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거꾸로 나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금융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어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